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2주차인데 오늘 4강 지수 로그 방부등식하고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지수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수 로그 함수라는 체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기본적인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는 식 정리만 잘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식을 줄 거야. 살짝 요거 칠판 주개 좀 갖다 놓고요. 여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식을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식 정리를 잘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식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뭘 줄 거냐면 문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선 상황 정리, 그 다음에 후 식 정리. 여기는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 식을 연산만 잘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과정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특히 이 지수로그 함수를 보통 우리 교과 과정은 지수로그 함수가 먼저고 지수로그 방부등식 뒤인데, 선생님이 살짝 바꿔놓은 이유는 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문제 풀이법이 바로 지수로그 함수의 값을 구할 때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먼저 할 거고 지수로그 함수를 후반부에 배치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바로 매핑, 그리고 문제풀이, 그 이후에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매핑, 문제풀이,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첫 번째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에요. 방부등식. 사실은 이제 선생님 챕터를 4개를 쪼개보면 지수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4개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수 방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해 준 것은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수가 일치하는 경우를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수가 다를 때 대신에 위에 있는 지수는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미수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의 2x승 플러스 A 곱하기 AX승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2차식 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 올해 이제 수능을 보는 고3이나 N생들은 실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딱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올 거고, 실제로 이제 고2까지 보는 학생들, 현재 나는 예비 고2나 현재 고2 상태야. 그래서 나는 교과 내신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내신 과정은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좁은 상태에서의 30문제를 낸다면 사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건 당연히 낼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시험에 내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아주 중요한 것, 시험에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도 싹싹 긁어 모야만 지수로그 함수라는 한 단원에서 30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라면 수원-수투 미적분 또는 수원-수투 확통의 과정에서 30문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원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수는 맥시멈이 10문제밖에 안 돼요. 10문제면 현재 지수로그 1단원, 지수로그 함수라는 1단원에서 지수로그, 지수로그 방부등식, 지수로그 함수까지 요 3단원에서 3문제밖에 못 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출제하는 원리는 다르죠. 그러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시험에 내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과정에서는 이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철저하게 우리는 수능 과정이기 때문에 요 밑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보자. 자, 지수 방정식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라고 한다면 1번 바로 기본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이 기본형도 보통 대다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식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 정리 후라는 내용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야 하면은 양쪽에 있는 것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전부 다 이항에서 하나로 합치시고 미수는 뭐가 돼야 돼요? 같은지 확인하고 거듭제곱수는 거듭제곱을 정리하고 합성수는 소인수분해서 약분할 거 다 약분했더니 더 이상 줄일 게 없네 라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줄일 게 없네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모양을 갖출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태가 나온다면 하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미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 양변에 있는 미수를 제거한다면 현재 이것은 fx하고 gx가 같다라는 간단한 원리로서 문제를 소화해 주시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 방정식은 현재 이 케이스 외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쪽 하나 더 들어가 볼까 하면은 치환형 이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되는 거죠. 최적화 정리 후. 만약 상대방이 요거 내면 어떻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A의 2x승 플러스 A 곱하기 AX승 플러스 B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편하게 AX승을 간단하게 T라는 값으로 치환해 주세요. 자, 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지수 전체 값들 중에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 환산하기 때문에 미수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곧 뭐다? 하면은 양수에 대한 거듭제곱이구나. 양수에 대한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T가 0보다 크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고 나중에 풀어주게 되면 T가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가 나올 거야.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나중에는 AX는 알파 그리고 하나는 베타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X 값을 구해 주면 돼 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은 거의 땅짓고 협칠만큼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옆으로 가서 이제 지수 부등식을 나갈 텐데 지수 부등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기본형이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기본형은 말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바로 최적화 정리 후다 설명할 수 있어요. 최적화 정리 후.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은 만약 상대방이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크다면 이거 설명해 줍니다. 과정을 풀 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은 이제 미수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위에 있는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만약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A가 0과 1 사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옆에 보여드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의 기본적인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실제 함수를 배우게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죠? 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2분의 1의 1이라고 하면은 요 2분의 1의 1승은 2분의 1 될 거고 x가 2가 되면 어때? 라고 하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x가 3이면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3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8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곱하면 수가 이 x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는 양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다? 더 상대적으로 더 빨리 커질 거고 분자는
적게, 느리게 커질 거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전항 대비 값이 어떻게 되면 전항보다 값이 작아지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과 1 사이를 적을 때 살짝 여기다 뭐라 쓰냐면 바로 감소성분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0과 1 사이는 감소성분이다. 그래서 감소성분을 제거한다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한다면 이 A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증가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A가 0과 1 사이는 감소성분, 분모가 더 크니까 감소성분, 1보다 크면 이것은 증가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그래서 현재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구나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잠시 있다가 이 지수로그 함수를 나갈 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어 주겠다라는 점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부등식은 딱 이 내용 한 가지만 아시면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넘어와서 그러면 요 범위에서 두 번째 지수 로그 방부등식, 그 중에서 이제 지수 방부등식을 했으니까 로그 방부등식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세 번째 뭐냐? 로그 방정식 이게 되는 거지. 예,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뭐다? 기본형 이게 되겠죠. 기본형. 그러면 이게 뭔데? 라고 한다면 로그 A의 fx가 예를 들어서 B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로그 A의 fx가 B야 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뭘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따로 노란색 글씨 놨는데 뭐 학생들 입장 정리하는 입장 다를 테니까 선생님이 하나 적어 볼게요. 이렇게 로그 A의 fx는 B야 라고 설명했어요. 자,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요게 1번.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fx가 뭐지? 라고 한다면 넘겨주는 순간 A의 비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f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fx가 뭐야 하면은 1차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 때는 애들이 별로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따로 중요라고 설명을 해줘요. 아니 그러면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 다 똑같이 쉬운 거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수, 방부등식은 쉬워요. 근데 로그, 방부등식은 좀 어려워요. 뭔가 하나의 그 기본의 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정의입니다. 로그의 정의. 이 부분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가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로그 A의 fx라고 할 때 이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체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요게 이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진수 제한 범위를 언제 체크할 거냐? 현재 이 왼쪽에 있는 기본형 1번을 보시면 이미 내가 로그 A의 fx가 B다 할 때는 이미 B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요걸 살짝 넘겨주면 이 A의 비승이라는 값은 이미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진수인 fx는 양수다 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문제 풀 때는 로그 방부등식은 전부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을 꼭 해줘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거를 매번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냐? 맞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할 거냐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텐데, 바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식 존재할 때,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다? 서로 다르게 두 개 이상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진수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줘. x를 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이다 라고 설명해 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바로 부등식 전범위예요. 부등식 전범위. 잠시 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게 나오면 전부 다 내가 진수 제한 범위를 꼭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항상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요.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한번 설명해 달라. 로그 방정식. 만약에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바로 최적화 정리 후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줄일 거 줄이고 정리할 거 정리했더니 가장 중요한 미수일치까지 확인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이때는 위에 있는 진수끼리 갖다 놓고 풀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적화 정리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진수끼리 갖다 놓고 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방금 설명했던 뭐라고 했어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더라.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존재하더라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지? 하면 바로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줘야 돼.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존재한다면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가서 이제 두 번째인 바로 진수가 서로 같다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되면 바로 3번에서는 바로 1번과 2번을 비교해 주세요. 1번과 2번을 비교해 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절차 과정 중에서 이 1번의 식이 바로 지수 방정식하고는 약간 다른 점. 그러니까 나는 꼭 해줘야 되게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점수를 줄 거면 지수 방부등식을 낼 거고, 점수를 좀 깎아볼까 하면은 로그 방부등식을 출제하겠다라는 게 출제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금 방금 공부했던 로그의 정의를 학생들이 지켜줄 거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두 가지가 있겠고, 그러면 요것도 치환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살짝 하나 정리해보면, 치환형이 되겠죠. 최적화 정리 후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죠. 로그 A의 fx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로그 A의 fx 플러스 B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질문할 텐데, 이럴 때는 편하게 로그 A의 fx를 t라고 치환해 주세요. t라고 치환해 줘. 그럼 현재 이 식은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t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줄 수 있겠고, 현재 이것을 원상복구해주면 로그 a의 fx가 현재 알파와 베타 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끝나면 여러분들이 fx라는 건 사실은 a의 알파, a의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이후에 X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모든 과정은 최적화 정리 후,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미수까지 같도록 너에게 출제해 주지는 않아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가 다르면 거듭제곱수는 반드시 거듭제곱꼴 정리로 해서 식을 정리해 줘야만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 부등식은 딱 기본형 하나밖에 없어요. 로그 부등식이 되겠죠. 로그 부등식은 첫 번째 기본형이라고 하죠. 오늘 진짜 많이 쓰는 단어죠. 바로 최적화 정리 후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러면 이 과정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이 바로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다, 이런 형태를 띄워줄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미수까지 같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앞에 방정식과 똑같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부등식인데 이렇게. 그러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2개 이상 등장했죠. 혹은 부등식이면 모조리 싹 다 뭐야 한다? 바로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 미수가 0과 1 사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크다면 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로그는 지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이에요. 이때는 감소 성분, 위에 있는 이 경우는 바로 증가성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수를 제거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인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꼭 기억하세요. 감소 성분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 만약에 증가 성분이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바로 3번입니다 할 수 있죠. 3번은 바로 1번과 바로 2번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맞춰지면 이렇게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기본 과정은 이게 딱 4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지수, 로그, 방부등식에서 익히고 배워야 될 것은 여기까지 설명으로 끝났다. 알았죠? 지금 빠르게 이해했으면 여기서 한번 꼭 써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화면 전환 후에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와 매핑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지수, 로그, 방부등식의 전체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자체도 유형의 맵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32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를 딱 펴보시면 32페이지에 선생님의 유형의 맵이 나와 있죠. 자, 유형의 맵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 되는 거죠. 유형의 맵.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수, 로그, 방부등식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이 지수, 로그, 방부등식에는 전부 다 식이 존재합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구하는 값은 뭘까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는 값에 대한 이제 분석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만약 첫 번째로 방정식이라면, 방정식의 경우는 첫 번째 x값을 구하시오가 됩니다.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거는 근의 개수가 1개이구나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근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은 1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2개 이상이면 바로 모든 실근의 합
또는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이면 2개를 주고요.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하면은 뭐 3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하는 값이 뭐지? 라는 걸 확인해 놓으시면 근이 x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온다면 부등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많이 풀고 있는 그 문제집 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집들은 예를 들어서 0부터 x가 뭐 4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이 범위값을 구해 오시오라고 하지만 실제 전공 모의고사나 수능은 이 x의 범위를 구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포인트가 바로 1번 현재 자연수 또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것은 바로 개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몇 개인데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 이 문제에서는 정수 x의 개수 몇 개야 하면은 0, 1, 2, 3, 4 이게 돼 있죠. 0, 1, 2, 3, 4 5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또 하나가 이 자연수 5와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잘 던져줍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곱은 안 줘요. 부등식에서는 곱보다는 합을 주는데, 이 곱을 안 주는 이유가 뭐지 하면, 첫 번째 곱수를 하게 되면 값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는 이유도 있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범위값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0이 들어가요. 범위값 안에 뭐 들어간다? 0. 그럼 0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곱해봤자 거기에 0을 곱해버리면 값은 무조건 0밖에 안 나오겠죠. 예, 바로 그래서 출제를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합을 구하시오 낼 거고요. 또는 현재 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핑에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좀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범위에다가 지금 이 설명을 같이 녹여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항상 구하는 값을 확인하고 나서 현재 문제의 식을 정리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머지 이제 교과 내용은 앞에 우리가 강의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3의 x 플러스 1승은 27이야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항상 미수가 같은지 봐라. 최적화 정리라 했죠? 27은 3의 3승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3이다. x 값은 얼마야? 그러면 2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인 만큼 꼭 알아두시고요. 똑같은 과정을 또 냅니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이것은 9분의 1,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승. 항상 미수 일치 잊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라는 값은 4야 라고 간결하게 정리해주면 된다. 다음 9분의 1의 x승입니다. 자, 요것은 얼마죠? 라고 했는데 9분의 1은 3에 관련된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3의 21 마이너스 4x승이다. 즉 미수를 제거한다면 현재 21 빼기 4x고 넘겨준다면 2x는 21보다 작다 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얼마 나온다? 현재 2분의 21, 즉 10.5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10개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있을 지난 수능에 나왔지만 앞으로도 점수를 주는 용도로 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계속해서 출제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내겠다 하면 바로 4번 같은 컨셉인데, 이게 무슨 문제야 했더니만 fx의 그래프와 1차함수 gx의 그래프 같을 때 문제는 2분의 1의 fx 곱하기 gx
여기는 8분의 1의 gx승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수 x값의 합이다 미줄 쫙 꺼주세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 자연수 x값의 합에다 미줄 쫙 끄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현재 제일 중요 포인트는 이 식을 풀 거잖아요. 예, 푼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비교를 해야 한단 말이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함수 fx, gx 구하기가 나오죠. 이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두 함수의 교점을 알고 있습니까? Yes. 두 함수의 교점을 알고 있습니까? Yes.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함수식 만들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식 만들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 뜻인 거야. 아니 교점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식을 왜 만들지?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함수식을 왜 만듭니까? 라는 건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왜 합니까? 라는 것은 바로 교점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존재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함수식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두 함수의 교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함수식 만들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함수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하죠. 이 함수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교점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함수식 만드는 것의 목표는 뭐다? 목표는 바로 교점 구하기다. 목표는 교점 구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과정을 받는지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꼭 공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해당 4번 문제, 이 4번 문제 옆에다가 꼭 이 내용을 함께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할 것은 이게 2분의 1의 fx 곱하기 gx인데 여기는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기 위해서 바로 미수 일치를 해보자. 얘는 2분의 1에 관한 3승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3승이면 얘가 3gx고요. 그러면 미수를 제거하는데 이게 감소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넘겨주는 순간, 얘를 넘겨주는 순간 결국엔 이것은 fx, gx가 공통으로 나가니까 fx 빼기 3 곱하기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단순하게 x값을 명확하게 식으로 알면 금방 끝나는데 이렇게 함수로 표현될 때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가 편한 쪽을 잡아서 한쪽은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준 세우겠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냐? fx 빼기 3이 0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fx 빼기 3이 0이라면. 세 번째, f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쪼개주세요. 얘가 0보다 작다면요. fx 빼기 3이 0보다 작다면 이때는 gx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음수네? 그럼 나는 양수가 나와야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0이네? 했으니까 내가 0 나오면 되겠구나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fx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gx가 0보다 작거나 커 라고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fx 빼기 3이 0이면 gx는 뭐가 된다? 이것은 뭐 뭐든 상관없다 이게 되는 거죠. 너는 뭐든 상관없어. 근데 fx 빼기 3이 0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니까 이때는 gx가 0보다 작든지 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함수의 관계성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살짝 와보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미 fx 빼기 3이 나왔는데 fx가 3일 때가 언제 하면 3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만나는 점이 여기 있네. 그 값이 뭔데 했더니 바로 1과 3이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1과 3 사이에 있으면 이제 fx가 음수게 되겠죠? 이렇게 fx 빼기 3은 음수다. 즉 3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얼마냐면 1과 5 사이다.
요거는 1과 5 사이다. 이게 될 거고요. 여기는 x가 1 또는 5다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1보다 작든지 5보다 커야 한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값의 범위도 찾아주세요. 그러면 1과 5 사이에서 설명해 볼게요. 살짝. 1과 5 사이인데, 이 중에서 g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가 언제죠? 하면 0부터 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요 사이가 될 테니까 결국 3에서부터 어디까지? 5 사이다. 그리고 3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고 5는 들어가지 마.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오니까 요 그림 봤더니 얘는 3보다 같거나 큰데 x는 5보다 작아야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결국 정답은 3보다 크지만 5보다 작다라는 해를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끝났죠. x는 이미 1과 5라는 거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x가 음수여야 돼 하는데 현재 이 바깥쪽 라인을 설명해 주는 거야. 바깥쪽 라인.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g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크잖아. 그러면 gx가 0보다 작은 건 어디다? 바로 이 범위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여기는 설명해주면 나는 3보다 같거나 작아. 정확히 말하면 x가 3보다 같거나 작아. 이렇게 된 게 맞는데 현재 요것과 연립을 해준다면 결국 x는 뭐다? 1보다 작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하나는 3부터 5까지인데 나는 3의 색칠, 5는 비어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1하고 5다 하면서 여긴 1, 색칠,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였어? 라고 한다면 원래 정답은 x가 1보다 같거나 작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에서 뭐냐면 x 값들의 합이에요. 현재 자연수 x 이것은 1, 3,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합이라는 것은 바로 8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살짝 하나 틀린 게 있다. 현재 잠깐만 1, 그 다음에 3, 4 여기 5도 있죠. 5 선생님 까먹었어요. 여기도 5에도 색칠을 해줘야 돼. 여기 색칠되어 있는데 안 썼어요. 미안합니다. 1, 3, 4, 5다.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알겠죠? 항상 문제 풀 때 이걸 다양하게 풀 수 있지만 선생님처럼 하나의 기준값 세워주고 옆에 상대적인 내용을 정리해준다. 요거 살짝 스톱 해놓고 한번 필기를 꼭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계속 진행합시다. 다음 5번입니다. 5, 6, 7, 8번은 로그 방부등식인데 현재 이 문제를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현재 2 곱하기 로그 4의 5x 플러스 1은 1이다. 이때 x의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로그 5의 알파분의 1이 얼마냐 물어봤죠. 자, 요거 최적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2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5x 플러스 1은 1이다. 이게 되겠죠? 요거 약분될 거고요. 넘겨주시면 5x 플러스 1이란 2다. 결국 x라는 것은 5분의 1이다. 이 되겠죠. 그럼 요것을 우리는 알파 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알파분의 1은 뭐지? 라고 한다면 역수를 취해주니까 5가 되면서 이 정답은 1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연결해서 6번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로그 방정식을 풀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x를 품는 로그식이 두 개인데 중요한 건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 서로 다른 종류여야 돼. 여긴 x, 2x 빼기 3. 그래서 첫 번째 될 것은 바로 이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정리하면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게 되겠죠.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크니까 합치면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최적화 정리해 주는데 한번 볼까요?
로그 2의 x고요. 여기는 1 플러스 로그 4의 2x 빼기 3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인데 얘가 4야. 그죠? 어떻게 돼요? 요거 살짝 2의 제곱 만들어서 앞으로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근데 요게 2분의 1이면 요게 올라가는 순간 여기는 루트가 될 거야. 그치? 현재 2분의 1승은 루트잖아. 우리 지수로그 법칙 배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기에 좀 지저분해. 그래서 양배에다가 2배를 해주세요. 2배를 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로그 2의 4가 될 거고, 로그 2의 2x 빼기 3이네 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마무리를 정리해보면 로그 2의 x 제곱이란 로그 2의 4의 가로 열고 2x 빼기 3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수를 제거하는 순간 x 제곱이란 8x 빼기 10이다 이게 될 거고요. 문제를 풀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 빼기 2와 x 빼기 6의 곱이고 결국 이 값은 x가 2하고 6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값이 앞에 설명했던 요 2, 3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전부 다 범위 안에 들어가.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근의 곱이 얼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12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제한 범위가 별로 영향을 안 끼치네요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떨 때? 바로 6월, 9월 평가원 낼 때는 보통 제한 범위에 영향을 안 받게 출제해요. 왜? 학생들아 방심해라 이거죠.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모든 평가원을 보면 6월, 9월 평가원 때는 문제가 보통 제한 범위에 영향을 안 주도록 쉽게 출제했어요. 그러다가 수능만 되면 제한 범위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도록 문제를 구성해 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주는 이 워크북 있지 않습니까? 그 지수로그 방분식이 있는데 그 워크북을 문제 풀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제한 범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7번 갑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진수 제한 범위 확인할 때가 두 가지라고 했어. 어떨 때라고 했지? 하면은 바로 방정식의 경우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있다면. 그쵸? 하지만 부등식의 경우는 무조건 싹 다 뭐라고 했죠? 진수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달란 말이야. 알았죠? 근데 여기는 바로 부등식이 떴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지? 하면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줘.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절대값 x-1 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먼저 확인해 줘.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음수 안 나오잖아. 맞아. 음수는 안 나와. 그러면 언제 0 나오지? 하면 x가 1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적화 정리를 하세요. 최적화 정리를 해보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기는 1 빼기에 로그 2의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은 뭐죠?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떨어뜨리면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결국 설명해 주는 건 2로그 2의 절대값 x-1인데 얘가 합치면 2다 이게 되는 거고 약분해 주면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1은 2의 1승이란 말이냐?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정리해 준다면 이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절대값이 2 나오는 게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가 있다. 이게 될 거고 양쪽에 1을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1부터 해서 3 사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범위에 들어갈 것은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 2, 3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진수 제한 범위에 들어가는 게 누구라고 질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x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4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진수 제한 범위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실제 개수는 몇 개? 5개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식 보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 없다라니까 애들이 당황하더라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었으면 오답률은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춰도 시간을 몇 배로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인데, 요거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현재 여기도 fx하고요, y는 x-1이래요. 선생님 먼저 정리해주면, 로그 3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분의 1, x-1이 0보다 같거나 같다예요. 근데 이미 문제 써 있죠. fx하고 y는 x-1의 관계성이다.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했을 때 모든 x값의 합인데 살짝 지우고 이거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첫 번째 f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x-1도 0보다 같거나 크다. 미안, 같거나가 아니고 크다죠. 그러면 이건 x가 1보다 커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적화 정리를 해준다면 일단 로그 3의 fx가 나왔으면 미수를 갖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 여기에 3분의 1이네. 그러면 얼마지?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1승 내려가 이렇게 될 거고 이걸 합치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넘겨서 미수를 갖게 해준다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3을 제거하면 fx가 x-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 거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fx가 0보다 클 때가 언제지? 라고 한다면 fx가 2차 함수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0부터 7 사이에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x가 1보다 크니까 결국 이것은 1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딱 1부터 해서 여기 7까지에서만 내용을 다뤄보자. 그런데 나는 곡선보다 직선이 더 컸으면 좋겠어. 곡선보다 직선이 더 컸으면 좋겠어. 바로 이 범위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정답은 4에서 7 사이다. 4에서 7까지. 그쵸?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보다 같거나 크고 7보다 작아야 한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합이라는 것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 5, 6. 정답은 15입니다. 라고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가 올해도 어렵게 나온다면 바로 4번과 8번의 컨셉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좀 평이할 거다. 다만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꼭 해주는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지수, 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이 구성하는 현재 오늘 4강은 1, 2, 3이 아니고 1, 2강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로그, 방부등식으로 엔딩하고 좀 바로 연결해서 바로 5강 지수, 로그, 함수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먼저 복습하고 5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